안녕하세요.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97년생 직장인 내일 회사 안감입니다. 오늘은 김 부장 이야기와 관련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. 다들 이거를 이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, 저는 정말 재밌더라고요. 곧 30대를 바라보는 입장으로서, 이 드라마를 보고, 노후 대비를 정말 철저하게 해야겠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드라마 내용을 보면은, 작중에서 김 부장은 퇴직금 5억 원을 받았었고, 여기에 이제 5억 5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해가지고 10억 5천만 원짜리 상가를 구매했었습니다. 사실은 이제 상가는 3억도 안 되는 상가였는데 이제 이거를 10억 5천만 원에 사는 잘못된 실수를 저지른 거죠.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설령 이게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정말 10억 5천만 원짜리 상가를 제값에 산 것이었다고 해도 그래도 저라면은 상가를 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. 저라면은 상가가 아니라 미국 주식 배당 ETF를 샀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제가 왜 상가가 아닌 배당 ETF를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먼저 이제 국내 상가와 미국 배당 ETF를 비교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이게 리스크가 상가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 상권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전문가가 아니라면은 이 상가가 정말 상권이 좋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제 판단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주식으로 치면은 어떤 주식 한 개가 가장 잘 오를지 맞추는 것과 이제 같은 거잖아요. 근데 이제 반대로 미국 배당 ETF는 말 그대로 이제 여러 개의 주식을 묶은 상품이기 때문에 종목 분석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. 사실 미국에 있는 여러 개의 회사가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서로 경쟁을 한다면은 그 경쟁 속에서 이제 누가 이길지 맞추는 게 어렵긴 하지만 그 이제 평균값 자체는 매우 높은 확률로 올라갈 것이라는 거는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. 이제 뭐 학교로 비유를 하자면은 반에 30명의 학생이 있는데 누가 1등을 할지 맞추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. 하지만 이제 이 30명이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30명의 평균 실력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. 바로 그 평균에 투자하는 것이 ETF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상가에 비해서 현재 낮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수익률도 미국 배당 ETF가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 직접 고른 이 한 채의 상가 가격이 정말 이게 오를지도 확실하지도 않고 또 이제 건물주로서 세입자의 월세를 쉽게 올릴 수 없는 것도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. 게다가 이제 세입자가 갑자기 무슨 사정이 생겨서 이게 공시를 만들게 된다면은 월 현금 흐름이 끊길 수도 있잖아요. 또 뭐 설상가상으로 뭐 태풍이 불어가지고 뭐 건물의 창문이 깨지거나 또는 훼손이 되면은 또 건물을 유지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손도 많이 가고 또 비용도 추가로 지불을 해야 합니다. 또 이제 또 말씀드리면 주식에 비해서 매매를 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고 귀찮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이 상가가 원화에 기반한 자산이잖아요.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계속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 기반 자산인 미국 배당 ETF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. 자 이렇게 아무리 따져봐도 몇 번을 따져봐도 상가가 미국 배당 ETF보다 더 나은 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이게 제가 미국 배당 ETF에 투자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. 자, 이제 그렇다면은 미국 배당 ETF에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그 전에 먼저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퇴직연금은 이제 IRP의 계좌에 있잖아요. 이게 이제 배당금을 인출할 때 세금이 나이에 따라서 3.3%부터 5.5%인데 그냥 이제 보수적으로 5.5%로 고정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 공식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2%이기는 한데 이것도 이제 목표치일 뿐이고 좀 보수적으로 3%로 잡으려고 합니다. 이제 그리고 ETF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투자를 할 건데 이게 SCHD를 따라가잖아요. 이제 보니까 SCHD가 14년 동안에 226.38% 올랐더라고요. 이게 계산해 보면은 주가가 1년에 9%씩 오른 것과 똑같습니다.
그래서 연평균 상승률은 9%로 하고, 그리고 연평균 배당률은 3.6%로 잡을 겁니다. 그리고 이게 또 ILP 계좌이기 때문에 그 포트폴리오의 30%는 채권 ETF와 같은 안전자산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채권 ETF 중에서 SCHD 비중이 높은 서울 미국 배당 미국채 혼합 50에 투자를 할 겁니다. 연평균 상승률은 6%, 연평균 배당률은 3.2%로 잡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 급여를 적어 놓았는데, 이게 적은 이유가 저는 은퇴를 해도 약간의 노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사람마다 이게 5억으로 이제 완전한 은퇴가 가능한지 각각 생각이 다르겠지만은, 제 생각에는 5억만으로는 완전한 은퇴를 하기에는 약간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도 드라마 작중에 있는 이제 김 부장의 나이가 50살인데 이 정도 나이는 아직 쌩쌩한 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10년 정도는 노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아르바이트 급여 연평균 상승률도 같이 적었습니다. 자,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 5억 중에서 70%는 타이거에 투자를 하고, 그리고 30%는 소울에 투자를 한 후에 10년 동안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요. 그 자세히 보시면은 월 배당금을 인출할 때 투자 첫 해에는 137만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. 사실 이게 이제 은퇴한 부부가 생활비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통해서 월 200 정도는 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10년 동안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가정하고 계산했습니다. 결국에 이제 10년이 되면은 사용 가능한 월 생활비가 530만 원까지 불어나고,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은 현재 가치로는 400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10년째가 되었고, 그 이후에 이제 11년째가 되는 날부터 저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할 겁니다. 이제 10년 후에 그 보유 주식 자산이 이제 보시다시피 10억 9,700만 원 정도 있는데요. 이제 이거를 리밸런싱을 위해서 일단은 위험자산 70% 그리고 안전자산 30% 비율로 다시 일단 맞추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좀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, 이제 보시면은 리밸런싱 할 종목은 타이거 미국 배당 플러스 7% 프리미엄입니다. 보면 이제 커버드콜 ETF인데요. 주가 상승률이 기존보다는 더 제한적이지만은 연 평균 배당률은 더 높습니다. 제 생각에 이제 11년째가 되면은 나이도 이제 좀 들었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기에 몸이 많이 힘들고 아마 쉬고 싶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월 현금 흐름이 높은 그 타이거 미국 배당 7% 프리미엄에 투자를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11년 후부터의 시뮬레이션인데요. 이제 배당률이 높은 종목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11년 후에는 받는 월 생활비가 648만 원입니다. 그리고 이제 20년 후에는 8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물론 이제 물가 상승률 3%를 고려하면은 이제 487만 원인데 현재 가치로 487만 원이면은 부부가 생활비로 사용하기에 아주 충분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. 생각보다는 이제 별로 못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제 생각에 이제 그 물가 상승률 3%는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감안하면은 상당히 괜찮은 월 현금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 이제 그 이후에 21년째부터 30년 후까지의 결과인데요. 마지막 30년 후에 받을 수 있는 월 생활비는 1249만 원입니다.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은 이제 514만 원이 되겠네요.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. 그 30년 후에 인출하지 않은, 저희가 주식을 계속 모아갔으니까 그 주식에 있는 자산이 있잖아요. 이게 이제 24억이나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이것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은 10억의 가치가 되겠지만은 이게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. 뭐 만약에 뭐 노후 생활을 하던 도중에 뭐 월 현금 흐름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또는 뭐 갑자기 큰 병이 생겨가지고 뭐 큰 돈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 저는 이 24억도 정말 급할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
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이제 지금까지 30년 동안 그 받을 수 있는 월 생활비를 그래프로 한 번에 표현해 보았습니다. 어떤가요? 이 정도면은 그 상가를 투자하는 것보다 그 미국 배당 ETF에 투자하는 게 더 좋아 보이지가 않나요? 물론 상가를 훨씬 싼 값에 사고 나서, 그리고 이제 주변에 갑자기 지하철이 생기거나 또는 이제 큰 건물이 들어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뭐 미국 주식보다 더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은, 저는 그래도 남은 노후 생활을 낮은 확률에 베팅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설명드린 이 미국 배당 ETF가 훨씬 높은 확률로 월 현금 흐름을 만들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. 물론 이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는 생각하는데,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큰 틀로 보면 일단은 ETF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았는데, 어떤 것 같나요? 제 상상 속의 김 부장이 제 생각대로 투자했더라면은, 서울 자가를 굳이 팔지 않아도 되었을 것 같다는, 그런 바람으로 제 의견을 말해 보았습니다. 그냥 재미로 봐주시고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